오늘은 신입사원 부자 되기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, 좋은 대학 아니어도 좋죠. 학교를 졸업하고 다 했을 경우에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을 해서 사회에 일원이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자립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시험을 봐서 들어가든 또 어떤 다른 경로로 들어가든 간에 그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됩니다. 저는 병원을 하다 보니까 그 신입사원 중에서 제약회사 친구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옵니다.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에서 필드를 뛰게 해서 경험을 얻게 하고 또 그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회사원으로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서 내보내는데, 그 친구들이 오면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. 뭐냐, 당신 그 회사에 들어갔지,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들어갔느냐. 그렇게 하면 만일에 네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갔다면 좋지만, 만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라. 이 회사가 내가 일생 동안 몸을 담고 나를 불태워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이고,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는 맞지 않고 중간에 바꿔야 될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만두는 것이 옳다. 뚜렷한 생각 없이 그냥 다녀볼까 하는 마음으로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저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멍하니 듣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어요.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. 먼저 부모님들이 부자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, 부모가 부자라고 해서 꼭 나도 부자인 건 아니니까 일단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봐라. 부자는 참 좋은 거라고. 옛날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. 뭐 부자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자를 해보면 참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. 그럼 너는 부자가 되고 싶을 거 아니냐. 근데 부자라는 것은요, 수입원이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타, 매달 얼마씩 몇백만 원씩 월급 타는 거, 그것만 가지고는 쓰고 다 하고 저축을 해도 부자 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자는 아무래도 수입이 한 군데를 떠나서 두 군데, 세 군데서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얘기하죠. 네가 그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를 진짜 일생 동안 다녀도 될까라고 믿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첫 달부터 내 보험급의 10%를,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만 원, 10%를 자사주를 사라. 주식이 뭐 한 주에 만 원 한다면 30만 원이니까 30주 살 수 있겠죠. 자사주를 사라. 왜냐, 너는 네 회사니까 그 회사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못 믿는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자사주를 사고,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회사가 부자가 되고 이윤을 많이 내기면 그 자기가 산 주식에 대해서 배당이 나올 거고, 또 주식이 뭐 증자할 때 또 주식도 나올 거고, 여러 가지 면에서 네가 열심히 한 회사가 좋아질수록 너는 그 산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으니까 수입원이 네 봉급 받는 거 하나,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하나, 일단 수입원이 두 개가 되는 거 아니냐. 아무리 적고 크고 간에 두 개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.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까 예를 들듯이 300만 원에 10% 30만 원, 한 주에 만 원, 30주 매달 삽니다. 1년 사면은 360주가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고
또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돼서 회사가 발전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네 봉급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주식 배당도 남고 이렇게 하면 우선 두 군데에서 생기는 수입은 네가 혼자 한 군데서 수입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부자 되는데 가까운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그 신입사원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두 사람 정도가 제 말을 들었어요. 우리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제약회사인데 두 사람 다. 그 두 사람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더라고요. 참 신기하고 신통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 병원에 한 5, 6년 동안 이렇게 세일저로 다니시고 했는데, 어느 날 그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. 아유, 원장님 덕분에 저 부자 됐습니다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그때 주식을 사라고 해서 지금도 매월 월급의 10%를 사고 있는데, 이게 주식도 많이 오르고 또 회사도 잘 돼서 배당도 잘 주고 5, 6년 동안에 주식 숫자가 엄청 늘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자기 말에는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1년치 봉급은 주식에서 벌어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, 근데 주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10% 가지고 주식을 살려니까 주식값이 올라와서 옛날에는 30주를 살 수 있었는데도 지금은 10주나 살까?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그래도 네 봉급이 올라갔지 않냐? 올라갔으면 아무래도 네 10%가 그때보다는 많을 거 아니냐? 욕심 내지 말고, 그게 좋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20%, 30% 주식에만 전부 투자하는 건 안 좋다. 다른 안전자산에도 저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해서 안전자산에도 투자를 해놓는 것이 좋은 것이다. 그럼 넌 봐라. 지금 이제 봉급 타지, 주식에서 이익 남지, 보험 들고 안전자산에 넣으면 거기서 또 금리 따라서 돈 나오지. 돈 세 군데서 생겼잖아 벌써. 너는 부자 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야. 다른 사람보다 3배는 높은 거야.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친구들이, 신입사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은, 그리고 경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, 공부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생각을 좀 살면은 아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겪는 경제적인 뭐라고나 그 고통, 그것을 좀 조금이라도 좀 더 극복할 수 있고,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, 이런 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. 이게 점점 불어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. 네가 그 회사에 오래 다니고 점점 주식도 불어나고 네 봉급이 많아지면 주식도 더 많이 사게 되고 주식을 불려주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네가 부장쯤 되면 엄청난 많은 양의 주식을 갖게 된다. 그러면 같은 부장이라도 주주부장하고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부장하고는 회사에서 보는 눈이 틀려지고 이사들이나 사장님이 보는 눈도 틀려지고, 만일에 네가 진급할 기회 있으면 주주부장이 먼저 이사가 될 수 있을 거다. 그러면 네 같은 동료들, 같이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,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는 훨씬 빠른 길을 걷고 가고 있고, 그때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또 집도 장만하고 애들 결혼해서 애들도 잘 키우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, 항상 내 주위에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할 때 너희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. 신입사원 부자 되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만, 처음부터 출발할 때 잘 출발하는 사람하고 출발할 때 제대로 출발 못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가서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. 10년, 20년, 30년 지나서 나이 먹고 한 40년 됐을 때,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이렇게 후회한들 이미 늦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시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근검절약하고 또 머리를 써서 여기저기에 투자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해놓고 뿌듯한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면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.
그래서 그 길에 매진하도록 하면은 부자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얘기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또 하려면 잘 안 되죠. 여러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.